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남은 6.25 전쟁. 포성과 총탄의 소리는 멈춘 지 오래지만 그 아픔은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전쟁이 남기고 간 민족 분단의 비극. 이는 13만여 명의 이산 가족과 사망, 실종된 16만 명의 군인들을 남겨놓았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찾기 위한 유해 발굴 작업. 그들의 귀환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6월 4일 국립서울현충원. 65년여 만의 귀환이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이 65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겨 이곳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생사조차 확인될 길 없었던 고통의 나날들을 지나 이제야 마주하게 된 전사자와 유가족들. 고 홍제구 일병께서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8월 경북 여든이 넘은 홍제철 할아버지는 65년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동생을 만났다. 스무 살 청년의 모습 대신 작은 유골함으로 형 앞에 나타난 동생 고 홍제구 일병. 형과 동생의 65년 만의 재회. 그들은 왜 이제야 만나게 된 것일까? 여든이 넘은 나이지만 홍제철 할아버지는 65년 전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동생과 함께 6.25 전쟁에 참전했던 홍제철 할아버지. 그러나 부상을 당하게 된 형 홍제철 할아버지는 동생을 남겨둔 채 제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속 이후에서 거기서 전사했다는 얘기를. 실종이지. 그때는 실종으로 돼 있지 전사라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지난 65년. 긴 시간 동안 사진 속 앳된 모습으로 동생은 형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의 이마도 그렇고 착하게 생겼잖아. 아주 순해, 아주 순해. 아주 순했대. 이산가족 찾기에도 올려서 한번 찾아보려고 계속 그쪽에도 문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태 살아 계실 수는 있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전사 통지를 받고 이제 그 유골함도 찾았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게 이제 알게 되신 거지. 여적지 북한의 어디라도 포로로 잡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알면서 유골함을 보시니까 이제 그때 복받쳤던 눈물이 또 나셨던 거죠. 동생의 소식을 알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 나섰던 홍제철 할아버지. 최근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바로 홍제구 일병의 전사 통지서였다. 60, 70년 동안 그렇게 찾으려고 그러다 못 찾으니 한이 이제 풀린 거죠, 그때는. 3년여간에 걸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지나간 자리엔 모든 것이 파괴되고 폐허만이 남겨졌다.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던 삶의 터전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6.25 전사자는 총 16만 2,39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9,202분을 전쟁 중 또는 전쟁이 끝나고 저희가 수습을 해서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했고,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한
약 13만 3,192가 계시는데 그중에 저희가 지난 15년 동안 8,476분을 모셨기 때문에 아직도 약 13여위의 호구의 영웅들이 이름 모를 사냐에 아직도 홀로 남겨진 상태인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쟁 후 오갈 데 없는 상황에 많은 이들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했고 무려 40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나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당한 것이다. 이제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그들을 찾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게 전사자 유해 발굴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그 어떤 그 민족사적인 가치인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사자 유해가 꼭 필요하다고 보죠. 그 다음에 그 찾아서 그 가족들에게 돌려준다는 뜻에서는 이제 인권 신장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적군 위에도 발굴해서 적군 묘지에 모셨다가 이제 그 나라로 돌려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성격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급하게 연락을 받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 파주의 한 조용한 마을. 비가 오는 이른 새벽 시간에 이곳에서 모인 이들이 있다. 이들을 조국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찾아 나선 이들. 유해 발굴 감식단이다. 이게 권총집이야 이게? 예, 여기 이제 권총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보니까 권총집 아마 좀 이분은 이 권총집이 있다는 것은 계급이 있으신 것 같고. 한 제보자에 의해 발견된 유해 한구. 지난 65년의 세월이 말해주듯 이미 백화 상태가 되어가고 있고 주변에 여러 유품을 남겨두고 가지런히 누워있는 이 유해는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척추는? 척추는 보이지가 안 보여? 지금 척추인데 네. 이 엄청나게 약한 부위가 갈비 쪽하고 척추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네. 예? 인기에서 건조시킨 다음에 보니까 여기 팔뼈도 예,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두개골도 보시면 치아도 그대로 돌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네. 특이하게 아마 내장 이후에 이렇게 흙이 쌓이면서 돌 자갈층이. 그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잠들어 있었을까? 저희가 요 제보를 받아서 저 발굴 작업을 시작한 지는 약 한 7일 정도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안 나오다가 나중에 한번 계속 확장을 하다 보니까 두개골 일부가 좀 발견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현재 그 유해를 지금 발굴하게 됐습니다. 제보를 받고 달려온 유해 발굴 감식단. 단원들의 분주한 손길 속에 흙을 걷어내자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 이제 척추 저기하는구나. 예. 요거는 좀 잘 좀 저기 해라. 너무나 이게 약화됐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부서진다고. 그러니까는. 이 박다산이 보신 박다산이 있고 여기 앵무봉이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공격을 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논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여기까지 다 숲이었다고. 숲이었겠지. 예. 논 쪽 요 밑에도 현재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요 옆에 이렇게 누워 계실 수 있으니까는 이쪽 주변은 다 굴뚝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건조시켜 갖고 한번 타봐야겠네. 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협조해 가지고 물을 다 뺀 상태로 먼저 말리고 나서 구토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좀 뭐야? 일반적인 단추하고 좀 틀린 단추. 이건 전투복 단추는 아닌데. 그래서 안에 단추고 속 내이나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얇은 단추 재질이고. 얘가 몇 년도 전투야? 몇 년? 51년도. 51년 몇 월? 5월 7일, 5월 9일. 그러면 여름인데 그러면 이상하네. 속옷도 아니고 이게 단추가 많이 나오지? 그렇지. 그대로 딱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다 수습했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금은 가루라도 해서 스크린 쳐가지고 그렇지. 다 한번 확인하고. 여기 흙을 이거 다 부서뜨려야 돼요. 예. 다 확인해가지고 스크린 딱 친 다음에 그다음에 수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하겠습니다.
65년여를 기다려온 유해. 흙속에서 마지막 뼈 조각 하나까지 골라낸다. 수습된 유해와 발견 당시의 상태를 기록한 후 흩어진 뼈 조각들을 모아 유해를 맞춘다. 폭격에 찢긴 병사의 몸은 발굴 단원들에 의해 하나둘씩 맞춰지며 제자리를 찾아갔다. 유해 옆에는 아군이 사용했던 총탄도 발견됐다. 저희가 6.25 때 썼던 M1 탄피하고 M1 탄두가 되겠습니다. 이 큰 탄피는 기관총 탄피, MG50 탄피가 되겠습니다. 네. 소총 탄약과 기관총 탄약의 차이가 이게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굴된 유해가 유가족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원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원하기 위한 단서로서는 함께 발굴된 유품 중에서 특히 인식표라든가 또 도장 그리고 사진 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는데 실제 열연사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번 발굴엔 주민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 많이 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린다고. 얼마나 올라서 그래. 아이. 이곳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이상길 할아버지. 생바닥에는 뽀송뽀송한 데를 받아서 가비니까 그렇게 나와서 성공하셔. 저도 가르쳐 드린 것도 보람 있고 소장님 애쓰신 보람이 있어. 저희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잘 협조를 안 해주세요. 특히 농지다 보니까 그 손상이 가니까 안 해주세요. 근데 여기는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잘 발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 산에 덩그러니 놓여진 국군 장병 유해를 발견한 동네 어르신이 그 모습이 안쓰러워 논 가장자리에 묻어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보하게 됐다는 이상길 할아버지. 괜히 이렇게 말을 하질 말아야 되는 건데 해서 후니까는 혼나고 저거 나오지 않으면 저거 괜히 수고를 많이 드리는구나 이런 국리를 많이 했대요. 근데 어저께 나타나니까 마음이 뿌듯하더라. 그 여러분들이 애쓴 공이 어저께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정도 마음이 좋은데. 할아버지의 소중한 제보로 65년간 홀로 있던 국군 장병의 유해가 고국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발굴할 때 그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서 발굴함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역 전사를 연구하고 또한 그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 주민의 제보를 저희가 접수를 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 지역 주민의 제보가 저희 발굴에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이런 제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논 가장자리에 묻혀있던 유해는 할아버지와 발굴 단원들에 의해 65년 만에 찾을 수 있었다. 받으면 돼. 여기 뒤가 있고 바지 지퍼 열렸다 가지고. 이제 발굴된 유해를 조심스레 담아 수습하는 단원들. 오랜 시간을 기다린 유해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내일도 쉬고. 이게 죽은 사람의 돌아가신 망자의 성별을 나타냅니다. 남자냐 여자냐. 65년 만에 수습된 유해의 태극기로 감싸는 단원들. 젊은 장병들의 마음이 숙연해진다.
저희가 실제로 제보는 참 많이 받습니다. 그 지역에서. 근데 그게 6.25 세대를 겪으셨던 그 분들이 상당히 연로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은 저희가 파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굴돌에서 거기뿐만 아니고 그 지역 한 20m 정도까지는 저희가 다 굴돌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나올 경우에는 안 나오는 곳이고, 만약 20m까지 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서 더 확장을 해서 저희가 또 계속 발굴을 하죠. 네. 보고 연결해요. 형님. 발굴된 유해는 장병들에 의해 인근 부대로 모셔졌다. 선배 전우의 넋을 기리는 약식 제례. 아직 유해의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부디 편히 쉴 수 있기를. 경례이나요. 경례. 이번 이 유해 발굴을 통해서 어떤 전쟁의 참혹함과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선배 전우들을 어떤 야산이나 이렇게 들려 모시지도 못했던 분들을 지금 모시게 되어서 좀 많이 늦어서 죄송하고 좀 송구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또 유해를 모시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또 유가족이라든지 그리고 국립현충원에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립현충원 안에 위치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매년 전국 80여 곳에서 10만여 명의 장병들이 발굴 작업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 한 위까지 찾아내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자 임무이다. 우리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은 너무나 쉽게 잊혀졌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13만여 명의 전사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발굴에 앞서 중요한 건 유해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선정하는 일이다. 주민들의 제보와 전투 기록이 중요한 단서가 되고, 특히 참전용사들의 증언이 큰 역할을 한다. 여기서 많이 나왔어 유해가. 그리고 과거에는 흑운 토령 여기서도 많이 나왔는데, 장교가 되는 바람에 부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같이. 그렇지. 내가 북한군에서 오셨지. 2월달이라고 그래. 왜? 그때 화엄기에 싸운 거 북한군이야. 밀려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53년 휴전 막바지에 73전 돌 때는 저 앞에 있었어요. 그게 싸우다가 내려와서 거기서 밀렸지. 밀려가지고 이렇게 선배들의 경험담과 전사 자료를 비교해서 점점 가능성을 높여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기에서도 희생. 우리가 유해 발굴지역 선정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전사 내용, 그 다음에 실제 지형에 가서 현장 탐사, 그 다음에 이제 제보자의 지역 주민들 제보, 이와 같이 현재 살아계신 참전용사님이 내가 직접 와서 뭘 목격했다고 증언, 이 네 가지가 맞으면 사실 유해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렇게 증언을 청취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록에는 유해가 어디서 이렇게 손실되었다,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살아계신 분한테 증언을 청취하고 토의를 해보면 정말로 10,000명 투입할 거 100명만 투입하고도 유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중요한, 저희한테는 제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왔네. 여기서 많이 났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씻을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가족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늦게나마 이거 참 다행으로 생각해. 이게 앞으로
이거 끝내지 말고 한때 없앤다고 그러는데 없애지 말고 계속 지속해서 이 외파를 하나의 한 사람까지라도 참 구해줬으면 막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유해가 발굴되면 먼저 유해 발굴 감식단 내 중앙 감식소에 모이게 된다. 유해가 어디서 들어오는 거지? 차 안에서 들어오는 거지? 발굴된 유해에 대한 정밀 감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유해가 정상적으로 발굴 현장에서 지금까지 들어왔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전산 등록을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해를 필요할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밀하게 세척을 할 경우에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척이 완료된 유해들은 이제 주 감식소로 이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감식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감식으로 유해의 신원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행해지는 것은 나이 식별. 유해가 완전 유해 같네. 일단은 여기 예반에 다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자. 알겠습니다. 임시 감식소에서 이제 기초적인 감식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전사 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감식한 결과로는 이분은 연령은 17에서 25세. 그다음에 우측 종아리뼈에서 그 골절이 사망 당시에 그 어떤 폭발물이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골절형이 관찰된다고 지금 나와 있고. 발굴된 유해들의 대부분은 20살 남짓의 어린 나이.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감식을 진행하는 것이 감식소의 역할이다. 그 사망 당시에 우측에 이제 이 다리에 파편을 맞아가지고 이 두 개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고. 지금 이제 골절을 보면 그때 당시 골절은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골절 자국이 이제 있습니다. 중앙 감식소에서 감식을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나오는 데는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그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최대한 앞당기려고 지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유가족분들이 또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최대한 줄여서 빨리 그 통보를 해드리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 감식 위주의 기초 감식이 끝나면 특수 장비를 이용한 정밀 감식에 들어간다. 유해의 성별, 나이, 사망 원인, 유해의 특징 등을 이곳에서 분석해 알아낸다. 유해 곁에서 나온 유품 역시 신원 확인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장비가 중요한 게 PR 식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글자에도 북한군이라고 적혀 있었으면 아무래도 북한군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뭐 육군 참모총장 그렇게 관이 적혀 있으면 대부분 아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장비라도 흘러간 시간을 뛰어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렇기에 유가족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기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65년 이상이 지금 흘렀기 때문에 전사자에 대한 단서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가족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사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저희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정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족들이 가지고 DNA 정보를 저희들한테 시료 채취를 통해서 해주시면 유해의 DNA와 서로 일치를 시켜서 최대한 빨리 유가족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정말 많은 참여가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6.25 전쟁은 남북한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21개국 400만여 명이 참전했고 그중 미군은 총 170만여 명이 참전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전사한 숫자는 3만 6천여 명이다. 그중에서 약 8천여 명의 유해가 이 땅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 지금 매년 한 이렇게 2, 3개월씩 한 4회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구분, 본인들이 이제 미군 전사 기록을 가지고 오고, 우리는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한국 측에 있는 조사 반장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발굴 가능 지역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은 거기에 병력을 투입해서 미군 유해를 발굴해 지원해 주는 그런 임무를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임무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미군들. 이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때다. Our plan of the future, we will continue to put full efforts into working with Macri to recover as many remains, both Korean and American, that we can find. We are very committed to our partnership, and we are very hopeful to bring as many people home as possible within the next years to come. 우리가 전사자에 관한 그 처리 문제는 유럽하고 미국이 조금 다르거든요. 유럽에서는 이제 그 전사하신 분들이 그 현장에다 묻어놓고 혼만 가져가는 본국으로. 그래서 본국에 무명용사탑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기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라도 찾아서 마지막까지 찾아서 이제 본국으로 모셔간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미국 쪽을 따라가지고 이제 하게 돼 있죠. 유해 발굴 감식단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들어왔다. 지역 주민들의 유해 제보다. 화채봉에서 어제 이렇게 내려오겠다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여기 이렇게 해서 일로 내렸다는 거야. 일로. 한 명만 따라와서 중청에 있는 유해 확인하고, 걔가 이제 화채봉 유해를 알고 있으니 여기서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현재 그 화채봉과 관모봉 일대에 지금 그 지역 이제 제보자들에 의해서 유해를 목격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조사 활동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개 팀이 오늘은 이동을 해서 중청 지역에 가서, 중청 지역에 지금 일단 그 전투 지역이라서 51년도에 거기는 한 2번에 걸친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중청 지역 일대를 오늘은 같이 합동으로 탐사하고. 한 건의 제보라도 놓칠 수 없어 한 걸음의 제보 장소로 달려온 발굴 단원들. 본격적인 발굴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우선된다. 그다음에 내거 넣었어. 오늘의 그 탑사는 한계에서 출발해가지고 귀때기 청봉으로 갈라진 삼거리가 있어. 이 삼거리까지 가려면 난 대략 2시간 걸릴 거야. 여기서까지가. 거리 1.5km밖에 안 굉장히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중청 대피소, 여기가 1665구지야. 그 제보에 의하면 소청 지역에 실제 유해가 목격을 했고, 유해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찾아가는 단원들. 여기 수없는 제보가 많은데 이제 결정적인 제보는 지금 소청 지역에 과거 여기서 아마 설악산 지역에서 안전용 활동했던 것 같은데, 그 소청 지역에 이제 유해가 나왔다, 자기들이 봤다.
해서 우리가 한 3년 전에 한번 수습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그 동일한 제보가 그 익명으로부터 들어와서 그거 확인해야 되고. 근데 관모봉일 때는 실제 또 싸웠던 전투 그 개인호가 좀 발달돼 있다 이렇게 이 얘기가 와서 이걸 지금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완벽한 탐사를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1년 중 3분의 1을 유해 위치 조사를 위해 나서는 단원들. 높고 험악한 지형을 오르고 더위와 싸우며 작은 뼈조각 하나를 찾기 위해 땀 흘리는 이들. 마지막 한 분까지 모시기 위해 오늘도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야, 호 확인해봐. 그 호 같아, 그거. 예. 호야? 예. 여기도 호 같은데. 오, 이거 쫓아간다. 유해가 나올 만한 흔적이 발견됐다. 개인호였다. 요 바위 밑에 요거. 요 앞에 들어봐. 이거 말씀입니까? 그래. 거기하고 이렇게 평평돼 있잖아. 이렇게 예. 평평하게 돼 있는 요거하고 지금 요 위에 있는 데하고 거의 이쪽 지역에 한 1개 분대가 이게 점령한 흔적이야. 땅 때려봐. 때려봐. 지금 땅이 덜덜덜 울린다고 울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뭔가 흔적이 원래 땅이 아니고 흔적. 그래서 저렇게 호가 한두 개가 있으면 6.25 때는 최소 1개 분대 이상이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호가 동사 아니야. 이게 이제 6.25 때 호냐 아니냐 식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있으면 요 일대는 그렇게 점령한.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보기에 요 일대 한 1개 소대에서 적게는 분대가 점령했던 그런 흔적들이라고 이게 지금. 금속 탐지기가 울려댄다. 탄피가 발견된다면 유해를 발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금지 형태는 있는데 금속 탐지 반응은 없습니다. 뭐 있네. 고추. 야, 여기도 뭐 있다, 러버는. 그 삽 좀 줘봐. 야, 이거 검사해라. 자, 이게 와가지고 중산기들이 쓰레기를 산쓰레기를 버리고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은 이런 경우가 왕왕 있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식별활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찾는 유품 하나가 유해를 발굴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쓰레기를 할지라도 항상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허탈감으로 되는 때도 있지만 작은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땡볕 아래 반나절이 넘게 계속된 행군. 우리 국군 장병들의 유해가 있다면 제 아무리 높고 깊은 산속일지라도 오르고야 만다. 우리도 지금 생각에 이런 산속에서 어떻게 쌓았는지 우리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긴 역시 저항령이나 그 상봉, 그 저항령, 상봉, 신선봉에 가면
산 꼭대기 저가 바위만 넣고 바위를 둘치면 거기에 그냥 뼈가 막 조각조각 있다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뼈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여 턱 한쪽, 무슨 뭐 어깨뼈 한쪽, 다리 하나, 뭐 손 하나,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동해안이가 저기서 한포 때리고 한포.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는 육지에서는 포병이 포 때리고 박격포 때리고 거기는 육박전으로 전투를 하고 거기에 시신이 있어 봐봐야 거기에 그냥 장렬해 버렸으니까 다 파쇄돼 버리 이런 상황이라고. 한국전쟁의 격전지기도 했던 설악산은 한때 유해가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고 한다. 시신을 수습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급박한 전쟁터.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졌다. 여기가 무슨 뭐 너리 9살이 아니 9살이제라고도 하고 또는 너리 그때 이제 아군이 그 바위굴에 뭐 소대 병력이 거기 숨어 있었고 그 박성기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석교리까지 내려가서 밤에 가서 쌀을 жил머지고 올라와서 그분들을 다 이제 먹이 살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하다가 가지고 이제 그 뒤따라가서 이제 그 굴에 있는 거를 다 죽였다. 다 그 자리에서 죽였다. 그런데 그 굴이 지금 누구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죠. 지금 여기 사신 지가 이 안에 들어가서 한 20년. 제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었다. 지역과 상황이 가리키는 곳을 찾아 나서는 장병들. 그 어느 때보다 발굴 단원들의 발에 힘이 실린다. 병뚜껑입니다. 이번에도 실패다. 이 넓은 산 어디쯤 가야 전우들의 유해를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이 옆에 있을 거야. 예, 저로 가봐. 네. 아 없으면 말이 안 된다니까. 예. 2명에 몇 개 있다고, 2~3개. 왜? 요 하나에 2~3명 들어가니까. 이런 거 추가 먹어. 다급해진 발굴 단원들. 여러 개의 개인호와 파편들이 발견된 것이다. 차에서 했다 파편. 이거 박격포탄 터진 거 이거. 이야. 있지, 그거 봐. 기록해. 그 파편이 이런데 쳐져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투가 행위가 벌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서. 그럼 저런 게 터졌으면은 저 누가 죽었을 거 아니냐 이거지. 뭐 물론 그게 적군이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악원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전투 행위가 벌어졌다 하는 아주 정확한 단서를 찾아낸 겁니다. 배는 서서히 기울어가고 단원들도 고된 일정에 점점 지쳐가지만 그럴수록 송구스런 마음만 커져갔다. 인근의 또 다른 현장으로 향하는 발굴 단원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을 발로 직접 누비며 개인호와 전투 흔적을 조사하는 데 있다. 치열한 전투 현장을 발로 누비며 유해가 있을 곳을 찾아가는 유해 발굴 감식단. 여기 설악산에는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곳곳에 남겨져 있다. 요 밑에는 지금 호가 이 안에 지금 이 숲속에 호가 있어. 호가. 그러니까 박격포탄 맞고 막 저 동해안에서 포탄 때리고 비행기 때리고 이래가지고 여기도 전부 다 그 제보자 이야기가 직접 공사한 사람이 날 만나 얘기한 거야. 네. 어? 막 다 파서 돼가지고 다 박살난 그런 유해로 여기 다 있었다는 거야. 응?
그걸 왜 안 찾냐 이렇게 제보가 된 지역이야. 예. 그런 거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내가 좀 찾으라고. 예. 이제 너 무슨 됐다. 이번에도 탐지기가 우러댔다. 박근영 담당 여기 김천 탐사가 안 들리는지. 과장님. 그곳에 탐피가 발견됐다. 이게 그 6.25 때 사용했던 M1 탄피, 아군 탄피가 되겠습니다. 별로 판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봐라 이렇게. 야 김상호. 예. 이렇게 보면 뭐가 밑에 비어 있다고 지금. 예. 맞습니다. 그지? 예. 뭐가 빈 소리 들리지? 예. 뭐가 비어 있다고 이렇게. 당사 탐사 조리가 열리고 소통동 일대에서 정밀 탐사 중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발견했다고 알림이사. 알았어. 그러면 주변 유품이라든가 그런 거 있는 거 확인해보고 우리 바로 내려갈 테니까. 맞습니다. 이 일대에 대해서 유품 등 추가 사항이 있는지 식별 노력 정밀 탐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 소식은 유해가 발견됐다는 것. 식도에서 백화된 유해 한 점을 식별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너무 백화돼서 처음에는 유해가 불명확했는데 각진 형태로 봐서 휴머러스 아니면 티비아 아니면 레디우스의 일부 부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뼈를 봤다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탄두가 살아 있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때려진 흔적으로 봐서는 공인은 충격이 됐고 불발이 되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너희 전문적인 발굴팀하고 해가지고 와서 이거 확인을 해라. 예, 알겠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티비아라는 정강이 뼈의 일부 같은데. 예. 그럼 이게 한 점만 있을 리가 없잖아. 예, 맞습니다. 이 주위에. 이거 빨리 보호 조치해. 이로써 조그마한 희망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초,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60년 초 왔을 때 이게 그대로 있는데 정말 그냥 여기저기에 시신이 다 있었다는 거야. 여기저기 시신이. 근데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 그냥 여기저기 가도 있고 저기도 가고 있으니까 신고조차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일부 뜻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아서 돌무덤을 만들어놨어요. 돌무덤에 이렇게. 그래서 그 돌무덤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무덤은 지금 이렇게 국립공원 대거 하면서 기동로가 다 확정이 돼 가면서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디 갈지도 몰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오전부터 이동해 쭉 오면서 개인호가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한 100여가 되는데 거기에 몇 구가 있는지도 사실 모르죠. 뭐 탄피도 있고 뭐 파편도 나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몇 명이 아침부터 올라가지고 지금 몇 시간째 내일 새벽에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정말 힘든 전쟁 아닌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 아닌 전쟁하는 우리는 지금. 경례. (65년) 전의 전투 현장을 찾아다니는 이들에게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 여건이 성립된다면 또 통일이 된다면 저희들은 DMZ 지역과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찾지 못한 6.25 전사자 호응영웅들을 찾아서 국립현충원에 모시고 또 그분들을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고령이 된 참전자들이 매년 줄고 있어 유해 발굴 소재지의 파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50년이 지난 후에라도 뭐 발굴 작업을 한다는 데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걸 좀 더 일찍이 우리 정부에서 서둘러서 발굴을 해드렸으면 얼마나 많은 유해를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인권 신장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사이즈가 같아야지만 크게 같아야지만 잘 굴러가잖아요. 수레바퀴가. 그래야지만 또 국가가 이제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보면은 국가가 6.25 전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의 희생자 유해 발굴 여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너무 조그만 우리 아버지하고요. 아버지의 귀환을 기다린 지 60여 년. 박현자 씨는 기억 속 희미한 아버지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애써 되살리고 있다. 포탄이 날아드는 전쟁 중에서도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적어 내려간 편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찾았다고 그러는데요. 글쎄 제 살아생전에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바람은 제가 생전에 그 아버지 참 유골이라도 찾아서 그 비석 밑에다가 그 유품을 빼고 정말 아버지 유골을 모셔드리고 제가 나중에라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현자 씨가 아버지를 만날 날은 언제쯤 올까? 그날을 위해 지금도 치열했던 전투 현장을 발로 뛰는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 유해 발굴 감식단. 흙 속에서 마지막 뼈 조각 하나까지 놓치지 않도록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호국 장병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유해 발굴 감식단 오늘도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